네, 그러면은 6월 6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대표님, 조신사 TV의 조신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다미 TV의 김양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은경 TV의 곽은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혜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국의 소리의 김현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패널도 좀 예, 소개를 먼저 좀, 우리 예. 김현수 대표님 되게 그 한국의 소리라고요. 한번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에 네. 그 백운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인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요즘은 좀 활동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그렇구나. 좀 요즘 찍지 않고 있어요. 예. 예,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전문이시라고 이렇게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예. 뭐 조선족 문제 그리고 뭐 조선 예. 성평등 성평등, 페미니즘, 정교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그쪽에 제가 분노하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핵심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에 대한 예. 전문가시네요. 여기는 사실 비전문가인데 예.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예. 예.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오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리원이 어머니의 부군 되시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대한민국 40대 직장인 네, 맞습니다. 비전문가입니다. 예, 40대 직장인이시고 멋있네요. 네. 가장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40대 허리를 이루고 계시는 예. 그 허리를 이루고 계시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비전문가세요. 예. 전문가들은 안 봐요. 예. 비전문가들이 보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칠 게 없어요. 법적인 처벌도 없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틀리면 많은 거죠, 뭐. 편안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원했다. 예. 이게 지금 굳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영국하고 노르웨이의 2명의 과학자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사가 난 건데 영국하고 노르웨이의 2명의 과학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이거를 확증하는 논문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요 두 과학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언론에다가. 예. 근데 이게 그냥 과학자가 아니고요. 영국 과학자는 앵거스 달글리즈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은 런던대 의대 교수고 암 치료하고 HIV 그러니까 요거는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암 치료하고 에이즈의 세계적 권위자예요. 그냥 의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의학자가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의학 박사고 또 노르웨이의 박사는 버거 소렌센이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은 노르웨이의 바이오 산업 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두 사람이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의학 박사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중국 실험실에서 나온 거라는 걸. 제가 간단한 이분들이 그 언론사에다가 인터뷰한 그 간단한 내용을 보자면은 왜 이게 연구소에서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냐. 첫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의 고유한 지문이 있는데 요거는 인공 조작할 때만 나오는 그런 지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유한 어떤 유전자 패턴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 삐죽삐죽 나온 거. 그 스파이크 끝에 보면은 4개의 아미노산 단백질 그게 있는데 단백질 분자가 있는데
이게 모두 양전하를 띠더라는 겁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은 양전하 다음에는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음전화가 오겠죠. 양음. 근데 이게 하나같이 양양양양으로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양양양양으로 붙어 있으면 우리 인간 세포가 음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째끄닥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태다. 이제 그런 거고, 또 세 번째는 아직 자연적으로 어느 동물이 과연 이 바이러스의 조상이냐, 박쥐냐 아니면 무슨 설치류냐,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발견이 안 됐다는 거. 예, 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요 세 가지에 관한 논문이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논문을 발표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학계든 네. 그 언론계든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 언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그렇고, 예.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이. 미국에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3개월 기한을 줄 테니까 이거를 재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한 거다, 요거를 몰아가고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그것도 영국에서 이 똑같은 패턴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한 거라는 거를 지금 똑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부정선거라든지 어떤 국내의 어떤 좌파 우파 나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라든지 이런 국내적인 어떤 분열상을 밖으로 표출시키라는 의도에서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영국하고 노르웨이에서 또다시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발표가 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저기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예. 반대 논문을 제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중국에서도요? 네, 중국에서도 반대, 아니다, 이거는 뭐 우한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다에 대한 반대 논문을 제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하고 노르웨이 그 권위자가 이거를 발표했을 때, 그러면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또 따라서 논문을 계속 발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마 논문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의학계에서도 논문을 우리나라도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학자의 양심을 가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좀 예. 그래도 양심 있는 의학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동욱 경기도 협회 회장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학자의 양심으로, 그러니까 의사의 양심으로 이런 거를 밝혀내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꼭 그런 그렇죠. 의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물꼬를 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기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의학자뿐 아니라 과학자뿐 아니라 이제 교수들은 자기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논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문을 내서 자꾸 그렇게 이게 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나 이런 거로 발전성을 계속 이제 기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논문 표절도 많고 요즘 세상에. 근데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는 정말 한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앵거스 달글리즈라는 영국 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 사람이 원래 이번에 처음으로 이 논문을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부터 이거는 연구소에서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거다, 그거를 주장했대요. 주장하니까 학계에서 완전히 매도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이 어떤 그 논문을 실어주는 학회지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다는 그 논문을 실어주기를 굉장히 실어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학계가 대부분 이런 의학계, 네. 이런 유전공학계 이런 데가 대부분 중국 쪽으로부터 많이 자금을 지원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좀 근데 사실 초기에 네. 우리 유튜버님들도 계시지만 초기에 유튜브에서 이거 우한에서 발생한 거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근데 완전히 묵살됐었잖아요. 예. 근데 예. 중국의 의사니까 양심 고백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우한에서 그 연구소에서 이게 나온 거다 해가지고 그 영상이 많았었는데 예. 그 가면서 또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없어졌죠. 이원양인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딱 떴다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계속 발표될 줄 알았는데 예.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한마디에 지금 이게 움직여 버린 거네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삭제당했어요. 삭제당한 건가요? 금지어로. 예. 그때는 짱깨도 못 올렸고, 예. 그래서 짱깨를 비워려면 짜장면을 올렸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한 번씩 좀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한 게 맞다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향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의식 있는 양심 있는 그러한 우파들은 이거는 뭐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걸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이건 학계 발표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고 맞습니다. 저는 예. 이거가 뭐 네가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그렇죠. 해야 되죠. 해야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예. 파산시키고 쟤네들을 해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인구가 뭐 그렇죠. 1,000만 명, 뭐 2천만 명 이렇게 죽었는데 정말 중국한테 이거 배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우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좌우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이거 중국 우한 연구소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예, 보면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래요. 예.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시도를 하고 제 생각에는 더 나가서 이제 이들의 저거에 대한 이제 배경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도 파야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뿌리를 팔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생각대로 이게 쉽게 중국에서 인정할까요, 이거를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인정해버렸다고는 전 세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은 나라가 디폴트 돼버리는데 네. 이게 이제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걸 차지하더라도 예. 친중 정치로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덮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덮어주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코로나19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한 폐렴 아니면 우한 계질로 저는 표현하고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라는 그렇죠. 말이 딱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코로나라고 지금 명칭은 지금 WHO에서 쓰게끔 만든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거는 WHO에서 만든 거예요. 코비드-19. 나와 있지. 코로나라고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코비드 19죠. 예, 그렇죠. 코비드 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한에서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코로나로 변형을 한 거예요. 코비드 이름으로 COVID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왜 코로나로 변형을 했을까요? 문재인이가 시진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코로나 19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거죠. 자, 알아서 그러니까 바닥을 기고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처음에 우리 저기 우한 계질,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코로나로 싹 바꿔버렸죠. 그게 예. 정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뒤집어 씌웠냐면 대구에다가 뒤집어 씌웠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대구가 폐렴. 근원지처럼 신천지 뒤집어 씌우고 대구에서 일어나서 대구를 뭐 고립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도 대구에서 발생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대구 병원이고 뭐고 다 폐쇄해 버렸잖아요. 예. 그때는
저녁 7시만 되면요 깜깜 나가요. 유령의 도시였어요 대구가. 아, 그러니까요. 대구가 청담 쪽에 동생이 살고 있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예. 누나 지금 대구는 유령의 도시래요. 아, 이 저녁 7시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정부가 이 한 나라의 한 도시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 갔을 때 식당들이 저녁 6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없어요. 유령의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코비드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유령의 도시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김보성 씨가 한 목소리 했죠. 마스크를 대구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막 나눠주면서 그때 대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마스크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태극기를 달고 의리 하는 분 있잖아요. 예, 김보성. 예. 예. 그분이 한때 히트를 쳤죠.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걸어왔는데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사실은요. 네, 예, 너무 자영업자들 거의 뭐 줄도 산다고 줄 폐업되고 이렇게 되고 회사들도 네. 중소기업들 많이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농산물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지했던 부분들이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일을 못 한대요.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도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데 정작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들만 쥐어짰지 그리고 그거를 또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또 꾸며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마스크 다 채워버리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걸 또 코로나로 광화문 또 우리 애국 집회를 또 다 코로나 전파된 그걸로 또 뒤집어 씌우고 이게 분명히 예. 이거 중국 우한 연구소 기원으로 분명히 이게 결론이 날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중국에서 이거 받아들인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처음에 이걸 중국 막지 않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나라 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고 그 아직도 중국의 비밀이 길면서 중국에 비위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이걸 국민들이 제발 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까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누를 수 있는 나라는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이제 논문이 이제 발표되고 중국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프레셔를 받을 거란 말이죠.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하고 좀 회담을 할 것 같아요. 비밀 회담을 해서 너네한테만 우리가 좀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떠들지 말고 보상이 아니라 그냥 쉬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게 손해배상 통보를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영국, 일본, 예. 뭐 호주 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예.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중국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하죠. 감당 못하죠. 어느 나라를 해주고 어느 나라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도가 지금 완전히 지금 후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나라가 전체가 지금 흔들렸는데 인도도 핵이 있단 말이죠. 인도도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상 청구한다 할 때 인도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도 중국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밀 회담을 하든지 해서 이제 미국도 자기들이 챙길 거 딱 챙기고 그냥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바이든 시대니까. 네, 바이든 시대니까 이게 바이든은 뭐 중국으로부터 보조를 또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중국 입장에서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일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위에 있지만 분명히 이제 소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서
이제 대표성의 어떤 합의 같은 거,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인정은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근데 인정한다고 하면은 WHO에다가 국제 기금을 내는 거겠죠. 국제 기금을 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책임에서 국제 기금을 내는 방향도 있는데 그거는 만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긴 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혼자 단독으로 비밀 회담을 갖기는 조금 그럴 수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드는데 예. 근데 아마도 이렇게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쪽으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한다. 뭐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공산당 정권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게? 그렇게 되면 좋긴 하는데 그래 때문에 조금만 말 없는 그렇죠. 중국 공산당을 만약에 중국 공산당을 해체한다고 하는 소리는 중국에 다른 당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협상의 주체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거 해체는 되면 좋은데 그렇죠. 아니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마당이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습니까? 절대 노입니다. 지금 우리 저기 뭐야 함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네, 네. 지금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을 흡수 통합시키려고 하잖아요. 무력으로. 네.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공산당을 해체한다. 이게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죠.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이죠. 왜냐면 이건 돈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죠. 돈으로는 해결이 될 단계에서 다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혼자만 하면 조금 버거울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도 자기의 국력을 아주 그냥 총력전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중국이 군사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아직 뭐 상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정말 한번 붙어보려면 미국도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국가 총력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일본 나서주고 영국 나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이 뭐 뒤에서 받쳐주기만 한다면은 이렇게 뭐 미영일 호주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그리고 캐나다 한 뭐 요 정도 아니면 또 인도까지 해서 요 정도 연합 세력이 중국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은 중국 편에는 네. 가장 든든한 게 이제 소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미얀마 뭐 네, 이렇게 네. 나라들 이제 공산국가 나라들 몇 개 있는데 거의 뭐 거의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니, 중국 예. 연합군 다 합쳐도 미국 못 당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정강호 목사님이 누구 초대 손님을 해서 이게 이 방송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이렇게 도와줬던 거는 자유국가로다. 공산화 풀고 자유국가로 하라고 해서 계속 풀어준 건데 중국도 풀려고 하지만은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중국 내 그 옆에 대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유국가로 다 떼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공산당이라는 걸 잡고 있는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판에 정말 이 우한폐렴다 우리가 쪼아가지고 중국이 자유로다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은 옆에 그냥 국가 떼주고 중국만 그냥 자유국가 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드네요. 아니면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내부 상황이 지금 복잡해가지고 일본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기 총리 바뀌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한 명 때릴 적을 찾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예. 코로나 문제는 예. 우리 한마디씩 듣고 다른 문제로 좀 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아까 이제 보상을 그러면 저희 나라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받아야 되는지 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안건을 좀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 질문하신 거랑 약간 다른 얘기긴 아니, 한데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냥 지금 예.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만약에 중국에서 보상을 할 일이 생기면은 예. 가상화폐 가지고 장난을 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네, 줬다가 뺏는다. 해킹 당해가지고 해킹해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예. 좀 그렇죠. 장난을 칠 수 얼마든지. 있는 거라서 왜냐면 지금 중국에 디지털 화폐가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뭐 이용한다든가 이제 가상화폐를 디지털 화폐 이제 뭐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예.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가 중국한테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걔네들한테 돈 내라 해서 걔네가 낼 애들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의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차업을 해서 동결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동결을 해서 그 자산을 받아내고 그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순박한 건지 너무나 순수한 건지 너무나 문재인 정권의 그 순응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그 불안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네. 백신을 맞아서 죽는데 그것보다 내가 그 비비드 우한 폐렴이 네. 걸렸을 확률이 더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걸렸다 한들 치료제 약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요. 그렇죠. 조금 더 좀 독한 감기일 독감일 뿐인데 왜 이거 백신을 왜 맞습니까? 독감 수준도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벗는 운동을 하고 예, 예. 또 독감 안 맞겠다. 독감을 맞고 안 맞고 그것도 내 자유 의지고 내 인권을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저항을 해야지. 뭐 우리가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일단은 지금 예, 마스크 문제는요. 예, 예, 일단은 오세훈이한테 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을 고발 조치해서라도 정말 예. 마스크를 벗는 거를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도 네. 마스크인데 뭐 마스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집회는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을 복구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강장부터 아니 마스크 써도 좋으니까 집회는 하게 하라 그거예요, 오세훈 씨. 네.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오세훈 씨 아니 집회를 못하게 막고 있나요, 오세훈이가? 안 풀어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안 풀어줘요? 풀어줘도요. 강화문을 다 이렇게 불순서거리 나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모여서 강화문을 우리들이 알아서 그냥 다 여기 공사. 아, 나 솔직히 오세훈 씨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세훈 씨. 그래서 오늘 서울시장이랑 말하기도 싫어네요. 누군가가 저기 오세훈을 상대로 10인 이상 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아니 지금 그러면 우파에서 지금 집회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집회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요? 9명이요? 9명도 아직 제한을 풀지 않고 어제도 을지로에서 네. 경찰차가요 15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몇백 명이 왔어요. 우리 우파들보다 대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9명 숫자 채우기 위해서 경찰들 한 2, 300명. 아니 우리가 오세훈을 왜 뽑아줬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유튜버 있어도요. 하나 둘셋 8명인데 나 막 9명 됐다고 막 가라 해서 끌고 와서 숫자를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제가 1, 2, 3, 4 이렇게 해서 내가 9번째. 아니 그럴 때 우리 대응 방법 있잖아요. 경찰 지금 서울 시내 가보면 경찰들이 너무나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야 경찰 너무 많이 뽑았구나. 그렇죠. 공무원들도 네. 많죠. 그래서 예. 제가 경찰한테 물어봐요. 아니 지금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요? 계엄령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경찰 하는 소리가 아 지금 제가 서울역 지나갈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소리가 아 저기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대요. 아니 기자회견을 하면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파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니까 내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분노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분들이 화염병을 던집니까? 무슨 돌멩이를 던집니까?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경찰들이 더 많아요? 문재인이 경찰들이 훨씬 네. 많아요. 집회 가면은. 간첩이 어디나 대통령을 그래요. 하니까 나라꼴이 개판이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이 나한테 예, 수고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도 내가 저항하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항상 가면 그렇게 경찰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네 경찰한테 또 그러죠. 투표 잘하세요. 나라꼴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웃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들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사회 지도층한테 말하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도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우리 5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5,000년 역사를 네.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굽니까? 기적이 지키고 무슨 관료가 지키고 임금이 지킨 게 아니라 힘없는 백성과 국민이 지켰어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거리 이렇게 돼도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우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건 우리지 국민의 암덩어리가 아스팔트 나옵니까? 저는 너무너무 분노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사회 네. 지도층 너네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그 대형 유튜버 예, 너네가 일어나 니네가 해야지. 자기네는 절대 모범을 안 보여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8.15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네들 하나도 안 나요. 시민단체 단체장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서 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내가 분노해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우리가 우파 시민들이 조금 이제 스마트해져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우파냐 아니면 애국심이 정말 있냐 아니면 코인빨이냐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후원도 제대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후원을 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도 아스팔트에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힘없는 백성만,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당하는구나. 너네가 나올 때까지 나도 안 나올 거야. 너네가 안 하는데 국회의원이 나오고 사회 지도층이 나오고 유명 유튜버가 나오고 시민 단체장이 나와야 돼요. 걔네들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다 같이 분노에 차 있을 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예. 그때 폭발을 하면 그때 나가야지. 맨날 나가서 이거는 정말 너무 우리의 희생이 너무 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예. 지금 앞에서 힘차게 떠드시는 몇 분들, 근데 그것도 뒤에 뒤돌아서면 또 욕하잖아요. 같은 우파끼리도 또 욕하잖아요. 정말 이거 반성 정말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진짜 몰랐네요. 오세훈 그 시장님이 왜 그 집회 그거를 풀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제가 많아요, 오세훈 씨. 예. 김어준도 아직 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큰 거 하나를 확 잘라버리면은 이게 몰려가지고 막 덤빌 때 작은 거를 이게 쳐야 되는데 조금씩. 내가 봤을 때 아니 100년이 가지고 그거 못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오세훈 씨가 좀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K방역 이거를 자기네가 획기적인 무슨 방역을 하겠다. 진단 키트 만든다고 했죠. 자가 진단 키트 해가지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살짝 꺼내다가 뭔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 문재인 정권 쪽에서 뭔가 너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너 이거 까발린다. 이런 게 들어갔던지 뭔가 덜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용해. 내곡동일 수도 있고요. 내곡동일 수도 있고 진짜. 하여튼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참 진짜. 해고 나면은 돌변하는 국민의 진짜 짐덩어리다. 시청 민원실에 제가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집회 문제 때문에. 예. 적어도 7월부터는 집회 허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청 민원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 가지 지금 이제 행안부 또 시경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쪽에서 그다음에 정은경이 갖고 있는 질본 이쪽에서 계속 안달을 거는 모양이에요.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첨부해가지고 메일을 뭐라고 보냈냐면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합리화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광화문 공사도 원래대로 복구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광화문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돼 있죠. 했는데 지금 서울시청에서 민원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정부, 질본, 그 다음에 서울시경을 갖다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집회 문제를. 근데 아마 민주당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민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민원도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이거 여하튼 오세훈 가장 큰 문제, 오세훈 씨가 가장 지금 큰 문제라는 거는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다 해야지 해주죠. 왜 못합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우파 시민들이 굉장히 점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 저기 서울시청 앞에 가서 정말 우리 보수 오빠 딴 데 가서 시위할 게 아니라 오세훈 나오라고.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할 게 아니라 오세훈 집 앞에 가서 출근할 때 해야 되는데. 아니, 너 뭐 하냐고. 우리가 널 뭐 왜 뽑아줬냐고 오세훈으로 도대체. 우파 시민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예. 우파 집도할까지 이거를 체크해야 돼. 근데 저기 오세훈 그 시장 면담이 가능한가요? 시청에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면 일반 그 시민이요. 일반 시민은 좀 힘들겠죠? 아, 그거 힘들고. 예, 우파 단체나 뭐 저기 이런 단체장이나 단체장, 아니면 예. 뭐라 그랬더라, 그 20명의 그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예. 동의서를 받으면은 면담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우파 유튜버 단체에서 한번 얼마든지 연합해서, 가능하죠. 예, 해서 한번 추진해서 한번 우파 유튜브 단체에서 해가지고 한번 단체 만들어서 한번 면담을 요청하고 그 정확한 오세훈 시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는 건 좀 어떠신가? 그 좋은 의견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면담을 신청해서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죠. 그 속사정을. 그리고 또 우파 단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리도 가서 그 오세훈 집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오세훈 그 시장도 아 이렇게 국민들이 원해서 집회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백신을 지금 이제 온 국민 다 맞게 해가지고 백신에서 이제 뭐 안전하다 좀 있으면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김부겸이 지금 그 소리를 했잖아요. 7월 달부터는 노 마스크로 하겠다.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러면은 아니 백신을 안 맞았어도 그냥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거 백신 맞은 사람만 벗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허락을 받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벗고 싶으면 벗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말 같지도 않은 법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 국민의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지네들 정치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를 온 국민도 이제는 다 알거든요 이게 정치 방역법이니까. 그러면요, 아예 지금 예. 주제를요. 예, 저 예, 원래 예. 이제 파우치 게이트 요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보다도 예, 예. 국내 정치 얘기 계속 나오니까요. 예, 예. 국내 정치 얘기 한번 계속 들어가 볼게요. 아, 예. 나온 김에 뭐 예,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자유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주변에서는 그 뭐 자녀 백신 예약해서 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자녀 백신도 받아요? 그러니까 아 자녀 남은 자녀 백신, 예, 노쇼 예, 백신 그거를 지금 막 사람들이 못 받아서 안 다니더라고요 주변에. 또 바뀌었나요 기류가 또 안 맞는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모자라서. 예.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게요? 그게 최근 한 1, 2주 안팎에 좀 확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국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서 선동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제 주변에서는 지금 아 그래요? 서로 맞으려고 해요. 서로 맞으려고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서로 안 맞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이거 판단하고 있다가. 그거 관련해서요. 예. 네. 그 홉킨스 박사라고 있어요. 미국의 전염병 바이러스 학자인데 예. 박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파우치는 사기꾼이다. 백신도 사기다.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불임 가능성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임. 이거 여자는 그나마 뭐 한 번 정도 뭐 이 정도 불임 가능성이 있는데 남자들에겐 영구적 불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구 감축에 대한 것 음모가 또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아니 지금 이게 백신 맞는 분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제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조카도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예.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맞게끔 돼 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맞아야지 식당이나 어디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맞아요. 지금 많이 맞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중량구거든요. 중량구인데 저 60도 안 되는데도 60세 이상 맞으라면서 문자가 허건 날 보내요. 허건 날. 계속 하고요. 이걸 맞아야지 식당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맞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특히 강제로 맞는 거예요. 확산된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맞는 사람한테 선택권을 갖다 부여해주고 나름대로 저거를 이제 백신 여권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백화점 문제 나왔죠. 예. 그다음에 저 5명 이상 가족을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에 개돼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국민들이 거기에 콕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 줄을 예. 서서 지금 예약을 하고 있고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그러면 그 IT 업계 쪽에서는 이거 좀 맞으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일단 회사에서 압박은 없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좀 이렇게 되고, 또 유명한 그 포털 쪽에서 그 예약 서비스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것도 좀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접근이 너무 쉽고. 집사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업계에서 백신을 맞으라는 압박이 있어요? 저 지금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자매님은 어때요? 업계에서 좀 이렇게 회사나 이런 일하는 데에서 좀 맞으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백신을? 회사 내에서. 저 마이크. 회사 자체에서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분위기는 몰아가는 거죠.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다들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유롭고 싶으니까. 예. 맘카페에서 무슨 선동들이 있느냐면 백신 맞고 외국 여행 마이크.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지 식당을 갈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가자는 그런 선동질을 그런 하고 것도 있거든요.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 0.00, 몇 배로밖에 안 되니까 재조금 걸리지만 대부분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금 줄 서서 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백신을 가장 먼저 전 국민들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백신을 맞힌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백신 필요 없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정부가 왜요? 백신 필요 없다는 게 백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백신 거의 한 70%에서 80% 맞췄어요 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오픈했거든요. 이제 관광객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였냐면 그린카드를 줬었어요. 백신 그린카드. 그거 이제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그냥 그리고 오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 마스크로 다니고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라 그래가지고 전 국민 한 70% 80%가 백신을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어디서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그래서 그린카드로 해가지고 지금 다 줘가지고 지금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맞아있는 백신이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맞은 백신이 효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은 거를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빨리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백신 맞으라고 이스라엘에서 안 하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한 이 인공 코로나는 지나갔어요. 이건 지금 다른 바이러스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독감보다 못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잡겠다고 지금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광고 시간이 있어도 백신 맞아라.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TV 광고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신을 지금 초창기 때 있는 우한 폐렴을 조준해서 만들어 놓은 백신을 가지고 지금 맞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이 백신은 맞으나 마나 뭐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그런데 백신 맞아서 죽는 부작용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그 부작용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몸에 필요 없는 걸 왜 맞으라고 지금 하냐 이거죠.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례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미 백신에 대해서 효력성이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왜 지금 또 맞으라고 계속 온 국민을 몰고 가냐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 맞은 사람은 거기서 끝내고 이제 효과가 없다. 정말 다른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다른 2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를 연구해서 그거를 맞게끔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또 맞으라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사람 요즘 별로 없는데 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50대 사망, 백신 맞고. 그렇죠. 공군 부사관도 사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백신 많이 났지 않습니까? 백신 많이 놓으니까 그거에 비례적으로 사망 사례가 똑같이 늘어나요. 똑같이 늘어나. 예. 지금 더 우리가 많대요. 더 많대요. 예. 독감 예방 접종을 항상 가을에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적절할 때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데 시기가 지나면 예방 접종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한 바이러스도 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때 그 바이러스를 지금 맞아라 봐야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백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독감 백신도 정은경이 얘기한 거잖아요. 독감 백신 맞고 1년에 3,000명 정도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3,000명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왜 맞냐고요. 모든 그렇죠, 백신은 그렇죠.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돈벌이지. 이게 또 우리가 맞아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맞아야 되는지. 또 이게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걸 맞으면 그 불임이라는 게 예. 과연 이것만 코로나 백신에만 불임이 있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 주변에 무슨 장애인, 뭐예요? 내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기 이란성 다운증후군. 예, 다운증후군이나 무슨 이러한 게 정말 동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운증후군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한 희귀병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가족들한테 온갖 백신, 온갖 예방주사 안 맞힌대요. 우리는 정말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야 얼마나 상위 0.01% 안에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그 정보가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들한테 왜 안 맞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방 접종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꼭 필요한 뇌성마비 다리 못하는 거 뭐죠? 소아마비 같은 거 그런 거만 조금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지. 지금 예방 접종도 신생아들한테 맞추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불임이 별로 없었어요. 내 주변에 정말 내 동창 중에 불임인 사람 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불임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남자도 불임 치료 받고 여자도 불임 치료 받잖아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한테 저는 안 맞출 생각이죠. 걔네들한테 맞히지 마라. 그러는 건데, 정말 이거 백신 같은 거는 우리가 근데 암만 얘기를 해도 너무 두려움에 떨고, 이게 언론에서 너무 떠드니까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우리가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정말 이거 지도층한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너무 선동을 많이 해요.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광고를 그렇게 해요. 백신 언제까지 나이 몇 세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없었는 게 너무 백신 맞아라고 선동을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 우파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백신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백신 맞아야 돼 이러고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누군 맞았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다 선동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안 맞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선동이 돼서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국민들이 깊이 좀 생각하고 내 몸 생각하고 내 자녀 건강 생각하고 내 부모 건강 생각한다면 한 번쯤 생각하고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반성을 좀 하고 접종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의 불임보다 더 많은 우리 예방접종이 더 많이 생겼지만 불임이 더 많은 게 그거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절대 그거 너무 맞지 위험해요. 마십시오.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불임증의 원인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인구 감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이 너무 난무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좀 생각해봤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간 지금 계속 정부에서 계속 이 백신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안 맞으면은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의 차별을 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대를 지나고 보면은 백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백신 맞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 지금 초창기부터 백신 안 맞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백신 맞고 덜 많이 죽었어요, 사실. 지금 있잖아요. 그 국민들 이렇게 만연돼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백신을 맞을 거 미리 맞자. 이제 나도 이제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수준의 한 70% 넘어가면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광고 안 할 겁니다. 끝낼 거예요. 안 맞아도 맞는 사람하고 차별성 안 둘 겁니다. 끝까지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얘네들이 이제 보고 있는 어느 선까지 도달하면은 백신에 대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해서 남은 국민 100%로 맞추겠다. 안 그래요. 이제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를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죠? 백신에 대한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백신이 국민을 생각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국민을 생각한다고 했으면은 정치 이따위로 못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목회자분들도 예. 지금 앞다퉈 가지고 서로 맞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 틀리니까 목회자라고 목사님이라고 신부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은 다 각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맞아라 맞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정확한 그거를 알고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를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대처를 하라고 하시는 거지 무조건 맞지 마라 무조건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정책을 피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맞는 거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거를 반정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치? 너 돈 받아가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돈이 좋아도. 그러는 거니까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 내 의지에 반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압박을 주면서 하라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그 목회자분들은 최소한 맞을 땐 맞더라도 좀 저항을 하다가 그렇게 맞아야 되지 않나. 이 목회자분들이 앞다퉈 가지고 줄 서갖고 맞으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누구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항 좀 해야죠. 근데 그분 생각에 저항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분 아니 생각. 정을 하다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을 하고 맞느냐, 내가 수능을 하고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선동질 안 당하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토론의 문화를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되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보는 게 오히려 40, 50대들은 선동질 당해가지고요. 걔네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근데 20, 30대들은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걔네들이 문재인 정권의 잘잘못, 문재인 정권의 어떠한 폐해를 우리보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60대보다 더 보수란 단어 정말 저 싫어하니까 우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맞으라고 왜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으냐, 백신 안 맞고 걸릴 확률이 더 많느냐 이런 걸 내가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요. 또 유튜버도 보고 내가 구글링 해보면 다 알거든요. 구글링 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사망률이 몇 %인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진성 우파들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맞아도 좌파들아 너네 빨리 맞고 죽으려면 죽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국자 여러분 안 맞으시길 바래요. 예. 어떻게 예. 좀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예. 그냥 나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럼 뭐 지금 문재인 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예, 문재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6월 3일날 초선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초선 의원들을 불러놓고 청와대에 초선 의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빼고 다 잘했다. 우리가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서 정권 업적이 가려지고 있다. 그거 중국 입장에서 본 건가요? 그 정도니. 아니 어디 입장에서 본 건가요 그게? 그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그날 문재인 씨 그 초선 의원들 불러놓고 이제 간담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라는 게 다 민주당 쪽 초선 의원들이겠죠.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민심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낸 거냐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씨 좀 특이해요. 지금 문재인이가 좀 특이해. 잘 지금 정권 막판까지 왔는데도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노무현. 그래도 이 양반은 막판에 가면은 자기가 겁을 먹었거든요. 겁을 먹고 물론 이제 그때 무슨 당이죠? 그때 완전 쪼개진 당. 열린우리당도 다 풍지박산 나고 뭐 지지율이 5%까지 막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랬기도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노무현은 막판에 가서 겁을 먹고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좀 자기 말도 좀 조심하고 좀 자세도 낮추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문재인 이 사람은 아주 끝까지 그냥 끝까지 잘났다 그러고 끝까지 자기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아주 그냥 끝까지 한번 국민들하고 한번 끝까지 붙어볼 생각인 것 같아요. 든든한 후원자 여정동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왜 그러냐 지금 딱 제가 보니까 아마 문재인이가 다음 대선도 자신하는 뭔가 플랜 A, 플랜 B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 자 최재형에 대해서 보복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보복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입당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윤석열 씨가 100%. 입당할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이가 이렇게 밝히니까 바로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송영길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이 잘못했지만 윤석열 가족도 수사해야 된다. 예,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기타 범여권에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권에서만 그러냐? 야권에서도 어제 김종인이가 윤석열은 뭐 하여튼 뭐라고 비난했어요. 이재호도 윤석열이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쪼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 제가 이거 다 얘기가 기니까 다 얘기가 막 그런데 김종인도 윤석열을 비난하고 이재호도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이 야권 야당 쪽에서 야권 범야권 쪽에서 최재형하고 윤석열만 제거하면은 우리 이 야권 쪽에는 대권 후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생각에. 그런데 실제로 최재형하고 윤석열 빼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문재인 생각이고요. 문재인 생각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막말한 거요. 네. 부동산 빼놓고 다 잘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똥볼을 찾을수록 네. 국민들이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그래요. 진짜 문재인 쟤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런 말 할수록 좋다 이렇게 자,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은 자, 이준석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13.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준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준석을 뒤에서 미는 세력이 누구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준석을 뒤에서 미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예? 그 유승민 유승민도 그렇고 또 김무성도 아마 미는 것 같고 김종인도 미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이준석을 왜 미냐? 그리고 이제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김종인만 미는 게 아니라 저 여권 쪽에서도 여당 쪽에서도 좌파 쪽에서도 이준석을 미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 이준석을 왜 미느냐? 이준석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분열 안 되겠습니까? 분열되죠. 자, 분열되면은 최재형도 만약에 제거돼, 윤석열도 제거돼, 국민의힘당 완전히 분열돼 버려. 그러고 나면은 아마도 야권이 스스로 만약에 이쪽에서 내각제 혹시 뭐 개헌할래? 이렇게 한번 던지면은 그냥 딸려올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내각제 개헌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여하튼 간에 이준석이가 갑자기 뜨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배짱 튕기면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셨는데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좀 네, 일단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예. 저는 그냥 제가 약간 좀 재밌는 말로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계획적인 사람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했고 뭐 이렇게 그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끝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있을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찬 속에 빠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미국에서 얘기했잖아요. 노무현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근데 문재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건 미국이 평가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은 저도 무슨 계획을 갖고 자신만만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얘네들은 자기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하는 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이 뜬다, 무슨 윤석열이 뜨고 뭐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우리 국민이 일반 국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위 뭐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조선 시대 때부터 그 관료들은 내버려 두고 결국은 우리나라 지킬 건 우리 국민이거든요. 민초들인데 지네들은 야권을 분열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뭐 윤석열을 띄우고 싶겠죠. 아니면 이준석을 띄워준다. 더 땡큐죠. 저는 이준석이 제발 당대표 돼가지고 좀 하태경 뭐 유승민 얘네들 좀 날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왜요? 걔네들만 내비두고 우리가 나오면 돼요. 아니면 걔네들하고 진성 우파와
가짜 우파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이거는 저기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 쪽에서 국민혁명당에 창당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요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뭐 아주 없진 않죠. 어떻게 연관성이 좀 아니 지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대표가 돼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파와 가짜 우파가 이제 나눠진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아까 국민혁명당 뭐 예. 거기하고도 진짜 우파하고 국민혁명당하고 뭐 같이 이렇게 또 연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장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변화돼야지.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계획을 가지고 뭐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이준석이 뜬다. 오케이. 너 잘 떴어. 너네 좀 빠지고 우리끼리 진성 우파 최재원 감사원장님 같은 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훌륭하시죠. 그런 예. 분을 정말 믿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진성 우파하고 국민혁명당 혁명당 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한번 추대하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 네. 이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가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상상은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몰라.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은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예. 저는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근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도 저는 결론적으로 머리 안 썼댔잖아요. 머리가 없어. 머리 안 썼대. 안 썼대. 문제는 머리가 없어. 머리를 안 쓴 거래. 하여튼 저는 문재인이가 뭐 경제가 망해서 망하든 암호화폐 때문에 망하든 백신 때문에 망하든 망할 거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민감한 주제를 한번 왜냐면 여기 우리 조신사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최재형이냐 윤석열이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재형. 아니 또 우리 조신사님하고 들어보세요. 조신사 대표님. 조신사님은 생각이 달라. 제가 윤석열 지지자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을 이용하자는 주의였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들 그 머리가 없는 문재인 독재 세력과 싸우려면 조직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갖다가 적극적인 윤빠가 아니라 걔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문재인 세력을 약화시키자는 그런 주의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내가 서초동에 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뭐 변함은 없습니다. 이용할 사람은 이용해야죠. 우리 우파 보수들이 가장 미약했던 게 뭐냐면 다 지네들이 캡틴이에요. 내가 1인자고 절대 사람과 같이 협잡을 하지 않고 공동 대응을 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쭤본 게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지금 여쭤본 거죠. 둘 다 저는 아닙니다. 둘 다. 왜 그러냐면 인물을 둘 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 10월 11월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럼 또 누구를 홍준표? 아닙니다. 그럼 누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물을 판가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근데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아요?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빵허해가지고 무슨 뭐 홍익조성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최재형 원장도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이제 좌파들의 찌라시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갈라치기 얘기한다는데 아까 한국의 소리 대표님처럼 이준석이가 제발 당대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이 올랐으면서 간첩들이 수면 위로 또 올랐잖아요. 진성 좌파들, 종북 좌파들.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 진성 우파냐, 진성 가짜 우파냐, 오히려 갈라치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일단 이거부터 가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물을 저는 택할 겁니다. 지금 언제 당 투표하나요? 언제요? 지금 현재 26일인가? 20 며칠 날 6월 달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다시 또 연기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당대표. 당대표. 아, 당대표요? 이준석, 이준석. 아, 당대표?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마 26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가 저는 그 1위를 받는다는 게 전 납득할 수 없고요. 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냥 니네끼리 노는구나. 그리고 저는 더불어 더듬는 공산당이 그 윤석열을 공격해 주는 걸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윤석열이 또 문재인의 모든 약점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걔네 둘이는 문가와 윤석열은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서로 공격하다가 저는 자멸할 날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까줄수록 땡큐고 또 윤석열이 이제 자기가 공격받다 보면 문재인의 여러 약점들을 또 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빨리 너네끼리 싸워줘라. 그러면 제3의 인물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뜰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적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게 사실은 진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렇게 될 수도 주제 있고. 예, 자연스럽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부정선거 문제로 빨리 넘어가서 지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부정선거 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미시건주에 이어서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들이 그 마리코파 카운티 감사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감사하는지 우리도 좀 가서 좀 보자. 잘 하고 있나. 자, 그래서 더그 메그트리아노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코파 감사 현장에 큰 감명을 받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철저한 투표지 감사, 자유롭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우리도 펜실베니아도 빨리 이 마리코파 카운티처럼 감사에 돌입해야 되겠다. 예, 요렇게 말을 했고, 지금 마리코파 카운티 감사가 현재까지 3분의 2가 감사가 완료가 됐고 3분의 1이 남았답니다. 70만 표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10일 안에 완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뉴욕타임즈 그 기자가 트럼프의 최측근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최측근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8월까지 자기가 리인스테이트 될 거다.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트럼프가 자기 최측근한테. 근데 물론 뉴욕타임즈 기자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기사를 끝맺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자기 최측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도 요 미국의 부정선거 감사, 마리코파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 감사, 요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의미 있게 보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 선관위도 가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선관위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미국에서 자, 지금 우리나라 어디죠? 인천 연수구가 예. 뭐 28일부터 이제 그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시간 질질 끌겠습니까? 당일 하루입니다. 당일 하루예요? 하루면 다 끝난다고요? 하루만 끝나고 재검한다. 이거 당일 하루 동안 그래요? 10만 표를 그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6월 28일이요? 수개표요. 야. 그리고 저기 그 표를 셌던 그 이미지 파일이 있어서 그거를 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미지 파일하고 예. QR코드 예. 또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예. 우편 투표한 것도 다 해서.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도 지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가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기록관들도 네, 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정말 무슨 핵폭탄이 터지면은 예. 그 연수구 그 재검표, 수검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수개표를 했는데 부정이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서요? 연수구에서요. 부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어야죠. 아니 네.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다 다른 지역구도 또 일어나 신청한 데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복권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돼야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관련자들에 대해서 문책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또 져야 되고 선관위. 그러면 이런 선관위한테 우리나라 대선을 또 맡겨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정을 저질렀던 이 선관위 만약에 드러나면 부정을 저질렀던 이 선관위를 그대로 놓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부정선거는 대해서 사형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선 투표할 때는 새로운 선관위를 꾸며가지고 정 안 되면 유엔에서 와서 해달라고 얘기해야죠. 세계인권위에서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해당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제3 유엔이든 어디든 나와서 선관위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이 또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생각이니까 아무 생각이 그렇죠. 나잖아요. 현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선관위를 놓고 투표를 또 한다는 것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박근혜 아까 대선 후보 나오다 말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에 이제 사면이 아니라 복귀를 하시게 되면은 그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남은 임기를 채우셔야죠. 아니 남은 임기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대선이 치러질 거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아니 걔네들이 좌파들이 남은 임기 안 된다는 오케이 땡큐. 어머 한번 대통령 임기 못 채운 사람은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규정 없잖아요. 그쵸. 남은 임기 못 채운다. 오케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8월에 8.15로 뭐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남은 임기를 얘네들이 인정 안 해주면은 그럼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냐?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아니 복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 저것들이 강제로 뺏어놓고 뭘 하고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귀 인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각인데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법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는지. 법으로는 안 돼요. 법으로는 안 되나요? 무너져갖고 예. 현재 네. 이거는 안 되지. 그러면은 우선 나왔어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밀어주는 후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쵸. 가장 그렇게 현실적이죠.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직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당대표 해먹고 뭐고 관심은 없는데 아까처럼 잘라져 나가고 나올 사람 나오고 교통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있는 그 세력끼리 우파 세력끼리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밀고 나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거하고 나오지 않는 거하고는 또 후보를 내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신사님이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올지 누구를 밀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밀어준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역시 지금 그 얘기를 너무 빨리 할까봐 내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아직은 모르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띄우고 최재형 띄우고 무슨 뭐 홍준표 띄우고 해봐야 아직은 모르니까 제가 생각에는 늦어도 11월 전에는 어느 정도 표면에 나타나니까 그 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목한 사람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에 따라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떨어지고 이것도 다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님의 파워,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적이 오면은 다 나를 미친놈이라고 우리 전문가들만 아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전문가니까 생각이 자유로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뱉어놓고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좋네요. 너무 편해요. 근데 문재인을 이해하고 뭐 하는 걸 우리들이 더 잘 알아요. 생각 없는 사람의 그런 거를 아는 거는 공격하는 거는 생각 없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다뤄봤는데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 대표가 또 끝나봐야지 또 그 안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이 시점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직접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광화문 집회 때부터 국민의 힘을 밀어줬는데
누가 하나 시원찮게 나가가지고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정광훈 목사님 애국 세력들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도 힘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끼리 해야지 이게 또 서로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서로 이제 협약도 되고 힘의 논리에서 이게 서로 오갈 수 있는 거지, 한쪽은 힘이 있고 한쪽은 힘이 없는데 이게 논리가 성령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혁명당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의힘 니네들 공천권 너네들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 공천권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낼 수 있게끔 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해서 너네가 후보 하나 주면 우리도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게끔 하나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물어보진 왜냐하면 않았는데. 일부에서 네.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줘서 네. 진짜 그쪽이 사망할 거를 죽지 않았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힘당 이게 생긴 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건 맞습니다. 정광훈 네. 목사님이 좋아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는 거지. 예, 꼭 나가서 정치해라 이거는 아니겠지만, 예, 그랬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뭐 혹시 그런 국민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개인 각자의 국민 주권을 네.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네. 주권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느 날 순간 한명식 의원님이 나 대선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갈 수 있다고 나갈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해도 문재인보다 잘하니까. 예. 예. 그렇게 문재인보다 100배 낫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 저기 한국소리 대표님. 뭐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요즘에 그 국적법에 대한 저번 주에 우리가 다뤘어요. 이걸 못 보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국적법이 지금 또 요즘에 그 이슈화가 돼가지고 집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고에 대한 그 링크를 퍼나르고 있거든요. 여러 그 우파 단체에서. 근데, 요즘은 잘 아시죠? 국적법이 정주권 갖고 있는 근데 여기에 그 혜택을 많이 본 게 95%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던 한국유서리 대표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게, 이 국적법 1위는 주민자치법도 지금 현재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친중 정치인 하고 있는 제도권 애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비전문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선족이 우리 인구의 이미 6%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10%면 정말 10명 중에 1명이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남의 그 식당도 조선족이 많이 잠식했어요. 사장이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그 노동자들. 용어가 뭔지 모르지만 그 십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누구를 쓰냐? 한국인 노동자 안 써요. 조선족을 써요.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거기도 이미 조선족이 다 장악을 해서 전부 다 조선족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조선족한테 한국 국적을 주고 걔네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흑자였는데 지금 적자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조선족을 들인데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이거를 도대체 막을 투쟁하고 해야 될 국민의 암덩어리가 안 해주니까 정말 우리는 우파 깨어있는 국민들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신세 한탄을 해요. 내가 개돼지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정말 너무나 똑똑한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우라병이 다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은 정권을 교체해서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암덩어리 쟤네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쟤네나 더듬는 공산당이나 똑같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권 선거 혁명을 통해서
그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이것이 끝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조선족이 받는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구글링에 쳐보시면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을 보면 너무 알고 나면 다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조선족이 받는 혜택이 우리 은행에 가면 우리는 제로금리인데 조선족은 전에는 6.0% 이상을 줬는데 요즘 5.0% 이상의 예금 금리를 줘요. 5.0이요? 예, 5.0 이상이에요. 아, 금리를? 예. 아. 그리고 대출하면 걔네는 또 대출을 특별 혜택으로 할인을 해줘요. 양도소득세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억 이상의 부동산 못 사요. 그렇죠. 우리가 분양을 받아도 9억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만 아파트도 9억 이상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은 10억이 됐건 빌딩을 사도 다 대출해 줍니다. 또 이런 혜택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다가 조선족을 들여다 국적까지 준다. 이거는 한국인의 역차별이에요. 이거를 국민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근데 정권 대표님 교체밖에 없다고 죄송한데 생각합니다. 중국인들 국적 안 받으려고 하겠는데요? 아니 지금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되면은 더 마이너스에서 국적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요. 지금 조선족이 한국인이랑 결혼했는데 모든 혜택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후회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적 준다 할 때 그 부모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 자식들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병드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문재인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참. 이상입니다. 이게 서고 못 늘어져서 도려낼 곳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맞습니다. 많다 보니 다 도려내고 나면 살점이 없어요. 살점이. 네. 아니 자국민보다도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우대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적으로 어디 다른 있습니까? 나라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국 언론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누가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로 이민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진짜 조선족들 진짜 우리나라 국적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혜택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좀 걔네들은 투표권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럼 뭐 당장 망하냐? 그 그래도 잘 돌아가고 우리 잘 살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야당 쪽을 지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 요쪽을 지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보수 우파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 바로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저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1800년도에 그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이제 두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텍사스주거든요. 텍사스가 이제 미국도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멕시코였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해 있다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편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 시민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텍사스 시민들이 우리는 미 연방제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나라 통치가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때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열린 더드모당도 싫고 국민의 진당도 싫고 어디 소속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게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중도들을 품을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 중도들이 한쪽으로 갈 수 비전이 필요하다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에 계시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거를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국민혁명단 나온다고 그걸 누가 지지해 줄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나라를 뭐 뺏기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나라를 통째로 팔아쳐먹은 거는 고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종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문재인은 이 많은 있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쳐먹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은
없는 돈에 일본 돈을 뺏었었어요. 네. 일본의 황실보다 15배를 넘게 받아가지고 그걸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이 떵떵거리 대한민국의 이 돈을 이북에 갖다 퍼다 주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놈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네.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역사도 물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만약 이준석이 돼서 이제 진성 보수 우파, 가짜 보수 우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진성하고 뭐 우리 진짜 우리 보수 우파가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청년 세대들을 우리 쪽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 당 만든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그래서 이 새로운 세력은 부패하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너네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렇게 너네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전두환 때는 그래도 경제는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네. 국방은 군인들한테 맡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걸 맡겨야지, 비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정책을 수렴하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25번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 윤희석 의원 한마디 했잖아요. 경제 아는 사람이 경제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또 와가지고 헛소리 했다잖아요. 또 국민들한테 지금 대학 못 간 학생들한테 해외여행 가게끔 1,000만 원씩 나눠준대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경기도 도정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지금 꼴값을 떨고 있는데, 국민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또 뽑으면 문재인보다 더 심한 나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코웃음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1,000만 원 가지고 흔들릴 그런 거 20대 말고, 청년들 그런 거 아니고요.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네. 진짜 비전. 네, 그런 거 저는 말고. 비전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혁명당이 무슨 비전을 내세워야 된다. 비전을 암만 내세운들 뭐합니까? 비전을 실현할 지도자가 있어야죠. 지금 그러한 비전을 내세우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두환 대통령 하면 독재, 이걸 누가 씌웠어요? 제586 좌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됐고요. 또 그때 5.18 때 내려온 간첩들, 그 증거들을 이미 미국에서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그 5.18 때 죽은 그 사람들은 한 16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5.18 유공자인데 내가 누구랑 동거를 하면 이 동거인한테도 똑같은 온갖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애국자고, 그때 그런 군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김일성에 파견한 남침한 그 간첩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제서야 전두환 대통령 너무 위대하고 감사하고, 연희동 가서 진짜 저도 한번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예, 저도 전두환 대통령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기 의견 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결론 내면은 하여튼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하여튼 여기 다른 의견 많습니다. 각자 의견. 예, 각자 각자 이 전문가니까 아무 말이나 그렇죠. 해요. 그럼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나쁜, 문재인보다는 훨씬 좋은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문재인보다 10,000배는 훌륭하죠. 하여튼 오늘 그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열띤 토론 하여튼 감사하고요. 마지막 한번 그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감보다도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 이제 청년 세대한테 비전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세대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좀 빨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중심을 비교적 두고 있는 어떤 그 좀 이렇게 이념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진영적인 이런 것보다도 되게 실리, 그럼요. 그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리 생각하고 아까 그
앞에 코로나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흐름도 바뀐 것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네. 일단 내가 건강하고 자신 있으니까 맞아가지고 혜택을 받고 싶은 거, 그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이미 존재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나 전략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했습니다. 예, 이건 예.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전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20대 청년들한테 너무 희망을 보고요. 그분들이 이미 우파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5,000년, 길게는 몇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너네들의 그 악행으로 의해서 그 종북 좌파의 민낯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다시 자유를 넘어선 그 이상의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기틀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6월 6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